다양한 언론 모니터와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돕는 제주뉴스 톱파보기 순서입니다. 코너를 여는 일간지 일면 사진으로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사진, 순간 포착이 돋보이는 컷을 가져와 봤습니다. 뉴제주일보 26일자 일면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주시 구자읍 한동리 해안가인데요. 철새이자 물고기 사냥의 명수 가마우지, 그리고 물고기 사냥이라면 나도 빠질 수 없다라는 고양이가 지금 나란히 갯바위에 올라서 뭔가를 주시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잡을까라는 사진 제목에서 보듯 이 두 사냥의 명수, 경쟁이라도 펼치듯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며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요. 고양이와 가마우지가 서 있는 이 갯바위 너머 바다 위로 둥둥 떠 있는 이 청둥 오리떼의 모습, 가마우지나 고양이의 모습과는 달리 망중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여유로운 모습이 좀 뭔가 대조적이었습니다. 네, 마치 만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게 동물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첫 사진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동물 사진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주를 대표하는 풍경으로 영주 십경 유명하죠. 그 가운데 하나인 이 고수목마의 정취를 감상할 수 있는 곳, 바로 한라산 입구에 있는 마방목지일 겁니다. 28일자 제주일보 일면 사진에 마방목지를 찾은 어머나 새로운 손님 포착이 됐습니다. 아마도 이 가족으로 보이는 이 노루무리 같은데요.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있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금 축산진흥원으로 거처를 옮긴 원래 주인 말을 대신해서 이 넓은 방목지를 유유히 다니던 노루가족이 우연히 사진 기자분께 포착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한때 유해동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포획이 이루어져서 개체수가 상당히 급감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 사진 속에 있는 노루가족들 올겨울을 좀 무탈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많은 폭설과 한파 때문에 노루가 먹이 활동이 힘들어지면서 방목지까지 내려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운전하며 지나시는 분들께서는 로드킬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떤 사진인가요? 이번엔 동물에 이어서 식물을 담은 일간지 일면 사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라일보 26일자 신문에 약수나무, 약수가 나오는 나무라고 불리는 이 고로수 나무의 수액 채취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제주 지역 곳곳에 분포한 이 고로쇠 군락지를 중심으로 이 같은 수액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수액이 얼어붙어서 채취를 하지 못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 제주에서는 1월부터 수액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상품으로서 가치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겨울치고는 조금 포근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재민일보 27일 일면 사진에 이 겨울빛 속에 꽃망울을 터뜨린 이 제주시 오라동 월정사 경내의 매화를 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약간 투명하게 뒤에 이제 지나가는 산책하시는 분이 보일 텐데 아마 이분의 눈과 마음을 기쁘게 한 매화가 아닐까 싶네요.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입춘이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움츠렸던 우리들 마음에도 봄꽃이 활짝 피기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뉴스 보도의 이면을 소개하는 순서죠. 어떤 기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승택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이 지난 19일에 가파도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해요. 재단이 3월부터 수행해야 한 그런 업무 인수를 앞두고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녀왔다고 하는데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가 25일 이승택 문예재단 이사장 이번엔 도립미술관장과 가파도로 우르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이사장 등의 이번 가파도 출장을 비판했습니다. 이거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공무원 출장 지침이 강화가 됐는데 이걸 위반한 돌출 행동이다. 공인으로서 코로나19 경각심이 무뎌진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성토를 했습니다.
이승택 이사장은 이미 도지사의 특별 명령을 어기고 서울에서 열린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한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그게 문제가 돼서 제주도로부터 엄중 주의 조치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제주의 소리는 공직자 경조사 참석을 금지한 도지사의 특별 명령까지 어기고 서울을 다녀온 사례의 연장선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이승택 이사장의 이번 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사가 제시한 제주도의 출장 지침을 살펴보면은요. 코로나19 대응과 국민 안전, 주요 과제 수행을 제외한 불효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출장을 다니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자제를 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출장을 다니라는 그런 예방적 조치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저도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승택 이사장의 이번 출장이 잘못됐는가라고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제주도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번 출장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했더니 주요 과제 수행의 기준은 각급 기관장이 판단하는 그런 만큼 기관장인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그렇게 판단해서 출장을 다녀왔다면 이게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출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차라리 이 제주의 소리 기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나 출자 출연기관의 부적절한 출장 형태를 전체적으로 비판한 보도라면 모를까 콕 집어서 특정인의 출장만 문제를 삼는 보도. 네. 어떻게 보면은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의 비판은 큰 파급 효과를 지닌 만큼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보도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할 기사로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실체가 없는 제주은행의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제주은행 인수서를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또 뜬금없이 1조 원대 개발이 제주에서 추진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24일 연합뉴스 또 한국경제네요. 네, 한국경제 등 일부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아니라 유사한 다음 카카오입니다. 한라그룹이 카카오와 손을 잡고 묘삼봉 관광단지 개발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기사의 출처가 어딘지 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것도 지난번에 제주은행 인수설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업계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내막이 26일 재민일보 그 묘삼봉 관광단지 사업 꿈틀 도민사회 촉각이라는 보도에서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한라그룹이 묘삼봉 단지 인근에 소유하고 있는 이 세인트포 컨트리클럽을 분할 매각하려다가 주민들이 이걸 알아차렸고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마치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전체 단지를 개발할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김영리 주민들의 주장을 전했는데요. 급기야 마을 주민들이 이 묘삼봉 관광지구 개발 사업 이행 촉구, 네, 그리고 골프장 분리매각 철회를 공식 요구하기에 이르렀고요. 한라그룹 역시 골프장 분리매각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이 1조 원대의 대규모 투자설 실체가 없는 겁니다. 한라그룹이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만과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주도 기자협회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를 제주도 기자협회 소속 9개사가 진행하는 것을 두고 협회에 포함되지 않은, 소속되지 않은 일부 매체의 반발이 있다고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제주도 기자협회의 폐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그리고 권익 보호를 위한 친목 단체의 성격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 제주도 기자협회 활동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아예 지역 언론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위상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100개가 넘는 도내 방송, 일간지, 인터넷 신문, 통신사 가운데 협회에 소속된 회사는 9개에 불과한데요.
지난 2014년에 협회에 가입을 했다가 5년 후에 제명된 한 일간지 제주메일 제외하면 2006년에 가입한 KCTV 제주방송이 가장 최근에 등록한 사례에 속합니다. 사실상 최근 15년 동안 신규 회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목단체인 기자협회 벽이 이렇게 지나치게 높은 현상에 대해서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도민들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실 겁니다. 일간 신문과 방송, 통신사 소속 기자로 정회원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 회칙 때문에 이게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협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터넷 신문은 급이 맞지 않다. 그리고 기존 경쟁 일간지나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회원사로 있던 경쟁사가 어떻게든 진입 장벽을 막는 그런 경쟁 체제 때문에 폐쇄성이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주 언론학회 회장 그리고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인 최낙진 교수에게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기자협회가 기존 체제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일정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론의 장을 통해서 좀 협회 본연의 역할을 논의를 하고 회원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즉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죠. 도내 인터넷 신문의 상당수가 이른바 실체가 없는 유령 언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인터넷 신문사 73곳을 대상으로 신문은 제대로 발행하는지, 발행 주기를 준수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인터넷 신문사 73개 가운데 절반인 36곳이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일부는 1년 이상 신문을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일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자진 폐업을 권고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 후 직권말소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